Stars shining bright above you. Night breezes seem to whisper, I love you. Birds singing in the sycamore tree. Dream a little dream of me. Say nighty nighty and kiss 강하나의 우아한 수다. Just hold me tight and tell me you'll miss me while I'm alone and blue as can be. Dream a little dream of me. Stars fading, but I linger. 강민선의 문화다락방 우아한 수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들 보내셨나요? 네, 어제도 비가 한 차례 왔었고 오늘 아침에도 비가 좀 많이 내렸었어요. 제가 출근하는 길에는 비가 좀 많이 내려서 사람들이 우산을 다 들고 있었는데 거의 한 서울에 이렇게 보니까 그때부터는 비가 그쳤는지 우산을 안 들고 계신 분들도 대략 많았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을비가 계속 내리면서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옷 같은 거 어제까지만 해도 또 보니까 반팔도 과감하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좀 그래도 아침에는 쌀쌀한 기온 때문인지 반팔에 약간 좀 외투 같은 거 걸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기 걸리지 마시고 어쨌든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네, 지난 주말에는 저희가 또 청취자 정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희 청취자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또 정모를 했고, 그리고 또 오는 10월 3일에 또 정혜림 아나운서의 생일을 맞이해서 또 같이 생일 파티를 하는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해주셨고 또 즐거운 덕담 같은 것도 많이 나눴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정모 때 참여 못하신 분들은 다음 정모 때 꼭 참여하셔서 함께 또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지난 정모 때제 그 정모가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만날 때마다 오랜만에 만나서인지 굉장히 좀 반가운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매일 방송에 찾아오시면서 저와 함께 방송을 매일 아침 하다 보니까 매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오랜만에 보는 게 아니라 어제 봤던 그런 친근한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 청취자 정보가 갖고 있는 그 매력이 무궁무진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자리를 비롯해서 힐링을 좀 하고 가셨다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노래 하나 더 듣고 이야기 본격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비의 소유유 듣고 올게요. 네, 클리비의 소유유 듣고 왔습니다. 네, 이 노래는 오늘 우리와 함께 이야기할 주제와도 좀 비슷할 것 같아서 제가 노래를 선곡을 했는데요. 이 클리비의 소유유, 제가 클리비의 팬이었던 건 다들 아시죠? 네, 클리비 소유유는 당시 클리비 그런 행사에 이제 많은 팬들이 찾아왔죠. 그래서 클리비가 공연이 끝나고 이제 마치는 그 시점에 팬들이 우르르 몰려가다가 이제 한 친구가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있었다고 해요. 그 친구를 위해 클립비 멤버들이 노래를 작사, 작곡하고 그 친구를 위해 바친 노래가 바로 소요유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좀 뭔가 내 영혼을 기릴 그런 노래나 아니면 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영혼을 그래서 치유를 해줄 수만 있다면 해드리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면서 어쨌든 그때 당시 이 노래를 클리비 멤버들이 부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참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비록 그 사람을 만나보진 않았고 그냥 그 사람이 자신들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 그 사람은 그걸로 또 행복을 느꼈을 텐데 그 자신들로 인해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기리는 그 사람 그 친구에게 바치는 노래들을 이제 그때 당시 클리피가 작곡하고 작사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참 우리 자신 안에 내 안의 영혼 뭐 사후 세계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가끔 듣기도 하고 뭐 믿으시는 분들도 있고 안 믿으시는 분들도 있죠. 그것도 자신의 그런 뭐 판단에 따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혼을 위한다는 이야기들을 요즘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영혼이 다친다, 영혼의 상처 이런 것처럼 뭔가 지금 우리한테 보이지 않지만 분명 어떤 무언가가 존재할 것이다. 이게 무슨 무서움, 두려움을 조장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만큼 이런 세계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로도 우리는 그것을 인생에서 깨우치고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뭐 예전부터 좀 영혼을 다루는 그런 영화들도 많았고 지금 드라마도 많이 있는데 현재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도 영혼을 다루는 드라마기도 하죠. 그만큼 이렇게 영혼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 삶에 밀접하면서도 우리가 부정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인정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것은 우리의 판단일 뿐 어떤 게 맞다 아니다는 그 누구도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의 만남으로 통해 내가 얻어지는 것들도 수많은 그런 다양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참 이런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각가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각가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의 세계도 정말 무궁무진하게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참 우리는 밀접한 관계로서 인생 사회 관계, 인생 관계, 사람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영혼이란 것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뭐 그것을 제가 직접 보거나 겪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내가 어떤 인생에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이 잘못에 대한 대가는 뭐 후생이나 다음에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 그런 인과응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저는 세상을 착하게 살아야만 된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을 행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본의 아닌 그런 아픔을 줄 수도 있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내 자신이 깨우치고 반성하고 또 고찰하고 성찰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또 그런 영혼을 치유해주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또 많이 얘기들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한편으론 좀 영혼이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네, 지금 제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정모 이야기로 한창이신 우리 채팅창 분들 보이진 않지만 서로의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며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의 영혼 이야기를 다룬 그런 영화나 드라마도 참 많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혼을 다룬 드라마, 영화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찾다가 그런 이야기를 봤어요. 그 예전에 돌아가신 그 배우 정다빈 씨 있죠? 그 정다빈 씨가 영혼 결혼식을 치렀다는 기사를 우연히 지금 접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정말 안타까운 죽음인 거죠. 그래서 이 정다빈 씨의 어머니가 미혼으로 죽은 한 남성분과 함께 영혼에서 둘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영혼 결혼식을 치렀다는 이런 얘기를 다룬 기사를 지금 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들의 세계에 분명히 있을 거다 생각이 하는, 그러면서 거기서 외롭지 않게, 또 우리가 누군가가 돌아가실 때 이제 그런 노잣돈 같은 거 챙겨드리잖아요. 그런 것도 가시는 길을 편하게 가셔라 이런 얘기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꼭 산 사람 죽은 사람의 구분이 아닌 또 다른 그런 영혼들, 이런 영혼에 대한 약간의 좀 이런 뭔가가 우리 삶에 모두 이렇게 깊숙하게 자리 잡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뭔가 보이지 않아도 이런 것들을 소재로 영화를 통해, 드라마 통해 보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가끔 해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노래 하나 더 듣고 우리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 이 아이의 허수아비 듣고 올게요. 네, 이 아이의 허수아비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 참 좋은데요. 오늘 우리 영혼 이야기 서로 나누고 있는데, 영혼 하면은 여러분들은 가장 떠오르는 영화나 뭐 드라마가 있으신가요? 요즘 뭐 많이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죽은의 태양도 영혼에 관한 이야기고, 그 죽은의 태양이 또 이 미국 드라마의 아류작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 드라마 예전에 고스트 위스퍼러라는 그 영화도, 드라마도 어떻게 보면 영혼을 다루는 이야기이기도 했죠. 저는 영혼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영화가 바로 사랑과 영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사랑과 영혼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지켜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굉장히 영혼이, 뭐 몸의 육신은 비록 떠났지만 그 사람의 자리에 그 사람의 숨결과 향기와 영혼이 남아 있어서 그 사람을 계속 함께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 그런 것처럼 이런 영화들에서 우리는 영혼을 좀 아름답게 느끼기도 하죠. 굉장히 좀 정말 저는 이 사랑과 영혼을 중학생 때 봤었던 것 같은데, 어린 나이에 굉장히 저한테는 좀 나름 충격이었던 영화기도 했죠. 그래서 아름다운 장면들 이런 것도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자체가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영혼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좀 무섭다. 보이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되지? 이런 것들. 어, 굉장히 좀 그런 모습에서 만약에 진짜 저게 진짜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 좀 두려울 것 같다. 저렇게 아름답게는 안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땐 너무 순수하게 보이는 그대로를 봤던 것 같고, 사랑이라는 그런 어린 나이에 뭐 지금도 뭐 그렇게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때보다 이제는 좀 뭐 어른이 된 시점에서 이 사랑과 영혼을 보게 된다면 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영혼이 되어서도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라는 그 한 남자의 모습에서 굉장히 음,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거죠. 내가 없을 때 저 사람은 저렇게 슬퍼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뭔가 저 사람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때 참 그런 게 있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 가장 힘들 때 옆에 있는 것조차가, 옆에 곁에 있어 주는 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것인데 옆에 있어 줄 수조차도 없을 때, 그럴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음, 굉장히 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 이런 영혼들이 뭐 이 사랑과 영혼이나 이프 온리 같은 영화에서 굉장히 좀 아름답게 그려지면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을 때 정말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랑하는 이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그 사람이 힘들고 아파할 때 뭔가 아무것도 내가 해줄 수 없는 그 나의 존재를 다시 깨닫게 될 때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 있죠. 뭔가 내가 저 사람 곁에 없지만 저 사람이 내가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그게 더 행복할 수도 있고 한편으론 그게 또 아쉬움이 또 서운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영화들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잘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혹시 어떠신가요? 굉장히 좀 이런 영혼 같은 얘기를 다루는 영화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보이진 않지만 이 그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들도 이 세상의 순리에서는 분명히 작용한다라고 약간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좀 이 영화 말고도 무서운 악령들 같은 경우를 보다 보면 아, 영혼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나를 지켜주는 수호천사 같은 영혼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이런 악령 같은 영혼은 저주받은 악령, 뭐 잠들지 않는 악령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엑소시즘 막 이런 거. 사양하고 싶을 것 같아요. 요즘에 개봉된 컨저링이란 영화가 요즘 굉장히 좀 극장가를 후끈후끈 달아오르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당시 저희 그 정모 때 저희 아버지랑 제 동생이랑 막 가족끼리는 봤나 봐요. 근데 굉장히 저희 아버지가 원래 무서움을 별로 안 타시는 분인데 뭐 그렇게 오히려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무섭다라는 표현을 하실 때 별로 안 무서웠어. 더 담담하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저는 별로 안 무섭구나 했는데 제 동생도 별로 안 무섭다고. 근데 그 영화를 본 제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역대 공포 영화 중 최고였다. 지금까지 나온 공포 영화는 그냥 아류작, 그냥 삼류다.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제가 컨저링 영화를 찾아보면서 그 리뷰를 봤어요. 근데 거의 뭐 20페이지 가까이 되는 글에 단 한 명도 안 무섭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뭔가 보고는 싶은데 거의 보다 보면 혼자 잠을 못 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친구한테 그 영화 스토리를 들으면서 그때 제가 그 스토리 들을 때 전화를 이제 하는 거였는데 옥장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저도 무서워서 옥장 문 막 닫고 괜히 이제 옥장 그 이야기를 막 하는데 옷장 그 열려 있는 틈 보면 되게 어둡잖아요. 근데 괜시리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 저도 이제 영화를 그냥 듣는 것뿐이었는데 소름이 끼쳤어요. 근데 보는 사람은 얼마나 무서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컨저링 영화도 실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무섭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이게 허구로 이야기가 된 거였으면 뭐 그냥 그러려니 했을 텐데 실화로 있었던 일이라고도 합니다. 뭐 1970년대 당시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한 집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악령들로 인해 힘들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 악령들을 퇴마사를 통해 쫓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방송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어제 그 영혼 이야기 영화 컨저링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요즘에 잘 보고 있는 드라마가 죽은의 태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참 한 평범한 가족이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돼서 그 집에서 겪게 되는 무서운 이야기. 그 집은 이전에 수차례 수많은 살인 사건이 있었던 그런 집이었고 그 집을 통해서 이 가족은 미스터리한 그런 일들을 겪게 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한 스토리인데 이 스토리에 대한 연출이나 그 효과음 이런 것들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영화 컨저링 보면서 저게 실화면 정말 장난 아닌데 저게 실화라니 더 무섭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그 전 집주인이 이사 온 새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불을 켜두라고 이렇게 말을 실제로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녁에 밤에 실제 사건을 겪은 그런 페론 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전 주일인 그런 주인이 당부한 말에 밤에도 항상 불을 켜둬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얘기를 했고 셋째 딸은
첫날부터 뭔가 어두운 기운이 느껴지고 불안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침대에 누웠다가 눈을 떴는데 뭔가가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막내딸은 내가 가장 어리고 약하니까 나한테 더 많이 나타났다. 첫째 딸은 우린 30년간 이 이야기를 숨겨왔다. 그땐 아무도 믿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증언들을 보니까 더 무서운 것 같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공포영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괜찮은 영화일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영화 보면 그냥 딱 못 보기 때문에 보고는 싶어 하는데 그냥 거의 절반은 눈을 가린 채로 보니까 뭐 그 본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이 효과음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무서운 악령들에 대한 그런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뤘던 만큼 굉장히 좀 우리가 지금 단순히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영혼들을 영혼들이 잠자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뭔가 억울하고 한이 있고 원한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드라마 죽은의 태양에서도 영혼들이 이렇게 공효진 씨를 찾아오면 공효진 씨가 그 영혼들과 이야기를 하고 좀 해결해주고 또 고스트 위스퍼러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영혼들에 대해서 뭔가 좀 이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좀 그 영혼들의 액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이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한이 있고 어떤 슬픔이 있는지를 안다면 또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도 대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아, 그럼 이거 영혼이 있는 걸까요, 진짜? 저도 얘기하면서 나도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우리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 마음의 양식 같은 것은 또 영혼의 양식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만큼 이것을 더 깨끗하고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이런 것들을 통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혼 이야기 좀 계속 나눠봤는데요. 노래 하나 더 듣고, 네, 우리 써내지 않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요, 윤종신의 내일 할 일 듣고 올게요.